당신 집안은 운이 막혔습니다. 이대로 결혼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지혁과 은호는 3년 연애 끝에 드디어 양가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하지만 상견례 장소에 나타난 건 은호 어머니가 데려온 한복 차림의 낯선 남자였습니다. 이 남자는 지혁의 아버지가 최근 퇴직당한 것을 집안 운이 다해서라고 말하며 지혁의 동생들까지 하나하나 깎아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죠. 이 결혼을 막으려면 800만 원짜리 굿을 해야 합니다. 모욕당한 지역의 가족은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은호는 눈물을 흘리며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사흘 후 충격적인 진실이 뉴스에 보도됩니다. 그 역술가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은호 어머니 고성이에게 숨겨진 30년 전 비밀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챕터에서 은호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당신 친아버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과연 은호의 친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이 모든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덱 사주를 보니 집안 전체가 운이 막혀 있어요. 특히 신랑 아버지가 정년도 안 됐는데 퇴직당한 건 가문의 기운이 쇠약해진 증거예요. 상견례 장소인 청송원 한정식 집방 안에서 한복을 입은 60대 남자 정한수가 이상철을 가리키며 냉정하게 말했다. 이상철의 얼굴이 굳어졌고 아내 김다정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조옥래 할머니는 분노로 떨고 있었다. 지혁은 믿을 수 없었다. 이것이 정말 상견례 자리란 말인가. 은호의 어머니 고성이가 데려온 이 역술가는 지역의 가족을 한 명 한 명 모욕하고 있었다. 둘째는 직업이 불안정하고 셋째는 아직 뭘 하는지 모호하구만. 이런 집안과 혼인하면 우리 집안까지 재물운이 막힐 수 있어. 지환과 수빈 이야기였다. 지역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고성이는 정한수의 말에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마치 그의 말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듯이. 이 결혼은 안 됩니다. 애군을 막으려면 최소 800만 원짜리 굿을 해야 해요. 그 순간 이상철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지혁은 아버지의 등을 바라봤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신 아버지가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은호는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다. 지혁과 은호가 꿈꾸던 행복한 미래가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지혁은 아직 몰랐다. 이 끔찍한 상견례가 사실은 모든 것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며칠 후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면서 이 모든 상황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것을. 은호가 사라진 날. 은호가 김상무의 회사에 입사한다는 문자를 보낸 그날 밤. 지혁은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지혁은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은호의 문자 내용이 믿기지 않았다. 선배, 저 새로운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곳 사장님이 누군지 아세요? 김상무예요. 선배가 거절했던 그 인테리어 의뢰인이요. 저를 스카웃했대요. 지혁은 즉시 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은호는 받지 않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연결음만 울릴 뿐이었다. 지혁은 가슴이 답답해져서 카페로 달려갔다. 하지만 카페는 이미 문이 닫혀 있었고 어둠 속에서 텅 빈 공간만이 지혁을 맞이했다. 지혁은 카페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한숨을 내쉬었다. 은호가 떠난 것이 당연했다. 지혁은 은호의 고백을 거절했고 재벌가와 결혼하려 했으며 결혼식이 파탄 난 후에도 은호를 제대로 대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은호는 한 달 더 카페에 남아주었다. 지혁의 부탁 때문에. 그리고 그 한 달이 끝나자마자 은호는 떠났다. 지혁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성재였다. 지혁은 전화를 받았다. 야,
이지혁, 지금 어디야? 카페 앞이야. 은호 문자 받았어? 응. 김상무 회사에 취직했다고. 성재는 한숨을 쉬었다. 야, 그거 단순한 취직이 아니야. 김상무가 너한테 복수하려는 거라고. 지혁은 이미 그걸 알고 있었다. 김상무는 지혁의 전 직장 상사였다. 지혁이 재벌가와 결혼한다며 사직서를 던지고 나왔을 때 김상무를 무시했었다. 결혼식이 파탄 난 후 김상무는 인테리어를 의뢰한다며 지혁을 불렀고 지혁을 굴복시키려 했다. 하지만 지혁은 굴복하지 않았고 김상무는 거래를 취소했다. 그 후 김상무는 지혁에게 복수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회가 바로 은호였다. 성재야, 내가 어떡하지? 일단 만나자. 내가 김상무에 대해 조사해봤어. 지혁은 성재와 만나기로 하고 카페를 떠났다. 걸어가는 동안 지혁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은호는 왜 하필 김상무의 회사에 취직했을까? 김상무가 은호를 이용해서 지혁에게 복수하려는 걸 은호도 알고 있을까? 아니면 은호도 지혁에게 복수하고 싶어서 그 제안을 받아들인 걸까? 성재는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지혁이 자리에 앉자 성재는 노트북을 펼쳤다. 야, 김상무 이 사람 조사해봤는데 생각보다 문제가 많아. 전 직원들 증언에 따르면 직원들한테 갑질하고 특히 여직원들한테 성희롱 의혹도 있어. 근데 다들 증거가 없어서 문제 삼지 못했대. 지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은호가 그런 환경에서 일한다고? 그것뿐만 아니야. 김상무가 은호를 채용한 이유가 명확해. 너한테 복수하려고. 은호를 이용해서 너를 괴롭히려는 거지. 지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내가 은호한테 전화해야 해. 그 회사 위험하다고 말해줘야 해. 그런데 은호가 들을까? 너한테 상처받은 은호가. 성재의 말에 지혁은 할 말이 없었다. 성재가 맞았다. 은호는 지금 지혁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때 지혁의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다. 어머니 김다정이었다. 지혁아, 집에 와봐. 아버지가 오늘 회사에서 큰일이 있었대. 지혁은 성재에게 급히 인사하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 분위기는 무거웠다. 아버지 이상철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어머니 김다정은 그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 조옥래도 안방에서 나와 거실에 서 있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이상철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 회사에서 정년퇴직 통보를 받았다. 지혁은 충격을 받았다. 이상철은 중견 원단 회사의 부장으로 30년 넘게 일했다. 정년까지 아직 2년이 남았는데 갑자기 퇴직이라니. 왜요? 아직 정년이 아니잖아요. 회사 구조조정이래. 나이 많은 직원들부터 정리한다고. 김다정이 남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우리 그동안 모은 돈도 있고 애들도 다 컸잖아요. 하지만 이상철의 표정은 어두웠다. 평생 일만 했던 사람에게 갑작스러운 퇴직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정체성의 문제였다. 지환이 거실로 들어왔다. 형, 왔어? 아버지,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퇴직금은 제대로 주기로 했어요? 응, 그건 법대로 준다고 했어. 수빈도 방에서 나왔다. 아빠, 괜찮아요. 이제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세요. 저랑 같이 유튜브 하실래요? 수빈의 농담에 거실에 잠시 웃음이 번졌지만 곧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조옥래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상철아, 속상하겠지만 이것도 인생이야. 내가 평생 성실하게 일한 건 아무도 부정 못해. 이제 좀 쉬면서 살아도 돼.
이상철은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존심이 상했다. 특히 아들 지혁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창피했다. 그날 밤 지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은호 생각과 아버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은호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김상무가 은호를 괴롭히지는 않을까? 그리고 아버지는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까? 며칠 후, 지역의 노력 끝에 은호는 김상무의 회사를 그만뒀다. 김상무의 의도를 알게 된 은호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다. 은호는 다시 카페로 돌아왔고 지역은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은호야, 나는 내가 좋아. 처음엔 확신이 서지 않았는데 내가 떠났을 때 깨달았어. 너 없는 내 인생은 의미가 없다는 걸. 은호는 지역의 고백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선배, 저도 여전히 선배를 좋아해요. 하지만 이번엔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 두 사람의 관계가 안정되자 자연스럽게 양가 부모님의 만남이 화제에 올랐다. 고성이는 먼저 제안했다. 지혁 씨, 우리 부모님들끼리 한번 만나볼까요? 이제 진지하게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지혁은 이상철과 김다정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이상철은 퇴직 후 집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아들의 결혼 이야기에는 적극적으로 나섰다. 당연히 만나봐야지. 은호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궁금하구나. 김다정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초라하지 않을까? 은호 어머니는 재혼하셔서 괜찮은 집안이라던데. 괜찮아요. 엄마, 은호 어머니는 좋은 분이에요. 하지만 지역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당신 집안은 흉가입니다. 상견례 당일, 이상철은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다. 조금 낡았지만 깔끔하게 다림질된 정장이었다. 김다정은 수수한 한복을 입었고 조옥래 할머니도 함께 가겠다며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다. 청송원에 도착했을 때 은호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은호는 가족들을 방으로 안내하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희 어머니가 좀 전통적인 분이세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방문을 열었을 때 지역이 본 광경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 상석에는 한복을 입은 60대 남자가 앉아 있었다. 회색 두루마기에 구슬 팔찌를 차고 손에는 수첩을 들고 있었다. 고성이가 소개했다. 이쪽은 우리 집안이 오래전부터 모시는 정한수 선생님이세요. 오늘 두 분의 궁합을 봐드리려고 모셨어요. 궁합, 21세기의 상견례 자리에서 정한수는 지역과 은호의 생년월일을 물었고 한참 동안 수첩에 뭔가를 적더니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다. 이거 좀 좋지 않은데. 신랑 사주를 보니 아버지 자리가 흔들리고 있어. 혹시 최근에 직장에 문제가 있었나? 이상철의 얼굴이 굳어졌다. 정한수는 계속 말했다. 둘째는 직업이 불안정하고 셋째는 아직 뭘 하는지 모호하구만. 이런 집안과 혼인하면 우리 집안까지 재물운이 막힐 수 있어. 김다정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저희 아들, 딸이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지금 기분 상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야. 사주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지. 조옥래 할머니가 벌떡 일어났다. 이보시오. 우리가 가난한 건 맞소. 하지만 성실하게 살았소. 그걸 가지고 흉을 본다는 건 예의가 아니오. 지역이 입을 열었다. 저는 그런 미신을 믿지 않습니다. 정한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럼 신랑 아버지가 왜 퇴직당했겠어? 가문의 운이 다했기 때문이야. 은호가 소리쳤다. 제 일은 제가 결정합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은호를 제지했다. 은호야, 선생님 말씀을 끝까지 들어봐.
정한수가 다시 말했다. 이 결혼은 안 됩니다. 애군을 막으려면 최소 800만 원짜리 굿을 해야 해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다. 돈이었다. 사주를 핑계로 돈을 뜯어내려는 수작이었다. 이상철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식사는 됐습니다. 우리 집안이 가난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욕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철은 가족들을 데리고 방을 나갔다. 지혁은 은호를 바라봤다. 은호는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다. 은호야, 선배, 가세요. 저, 시간이 필요해요. 복도를 걸으며 뒤에서 정한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런 무례한 집안하고는 인연을 맺으면 안 됩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다. 조옥래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우리가 가난해서 미안하구나.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가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지역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은호와의 관계가 이렇게 끝날 수는 없었다. 뉴스에 나온 얼굴. 사흘 후 성재가 카페로 뛰어 들어오며 외쳤다. 야, 이지혁. 뉴스 봤어? 그 정한수라는 놈. 뉴스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역술 사기단 검거. 피해액 15억 원. 수십 명 피해. 사진 속 인물이 바로 정한수였다. 굿을 팔찌를 차고 두루마기를 입은 모습 그대로. 그 정한수라는 놈이 사기꾼이었어. 사주를 봐준다면서 수십 명한테 돈을 뜯어냈대. 지혁은 즉시 은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은호야, 뉴스 좀 봐. 정한수가 사기꾼이었어. 몇 분 후, 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배, 지금 어머니도 보셨어요. 어머니가 완전히 충격받으셨어요. 1시간 후 카페에서 만난 은호의 얼굴은 창백했다. 선배, 정말 죄송해요. 제 어머니가 너무 심하셨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고성희 여사님도 속은 거잖아.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고성희가 들어왔다. 고성희는 지혁 앞에 서서 깊게 고개를 숙였다. 지혁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고성희는 20년 넘게 정한수를 믿어왔다고 털어놨다. 집을 살 때도, 은호 대학 갈 때도 모든 중요한 결정을 그 사람한테 물어봤다고. 어머니, 저희 아버지께 사과하러 가시겠어요? 그날 오후, 고성희는 이상철의 집을 찾았다. 현관에서부터 무릎을 꿇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사기꾼 말만 믿고 선생님 가족을 그렇게 모욕했어요. 이상철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고성희 씨도 속은 거잖아요. 20년 넘게 믿던 사람이 사기꾼이었다니 충격이 크셨겠어요. 하지만 그건 변명이 안 됩니다. 저는 선생님의 퇴직을 집안운 탓으로 돌렸어요. 조옥래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고성희 씨, 일어나세요.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됐어요. 앞으로 잘하면 되죠. 김다정이 차를 내왔다. 이번에는 정한수 같은 사람 없이, 미신 없이, 오직 진심만으로 대화를 나눴다. 은호와 지혁은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봤다. 선배, 다행이에요. 어른들이 화해하셔서. 응, 정말 다행이야. 며칠 후, 정한수는 정식으로 구속됐다. 고성희는 지난 20년 동안 정한수에게 준 돈을 계산해봤다. 총 4천만 원이 넘었다. 하지만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었다. 미신이 아니라 현실을, 사기꾼이 아니라 가족을 믿으면서. 정한수 사건이 해결된 후 2달이 지났다. 양가 부모님은 다시 만나 따뜻한 상견례를 가졌고 지혁과 은호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성재가 심각한 표정으로 카페에 나타났다. 지혁아,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성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은호 어머니, 고성희 여사 관련된 거야. 지역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첫 페이지에는 오래된 신문 기사가 있었다. 역술 사기 공범 구속. 20대 여성, 남자 역술가와 공모. 사진 속 여성이 젊은 시절의 고성희였다. 고성희 여사는 30년 전에도 역술 사기에 연루됐었어. 당시에는 공범이었대. 지역은 충격을 받았다. 고성희가 정한수한테 속은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일에 연루된 사람이었다는 말인가? 그 후로 개명했어. 원래 이름은 고성자였는데 성희로 바꿨지. 성재야, 너는 왜 이걸 나한테 알려주는 거야? 야, 우리 친구잖아. 내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 은호한테 말할 거야? 지역은 대답하지 못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차라리 지역이 먼저 말하는 게 나았다. 그날 저녁 한강공원에서 은호에게 서류를 건넸다. 은호야, 이거 봐야 할 것 같아. 은호는 서류를 읽어 내려갔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아니에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사기꾼이었다고요. 은호는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다. 선배, 저 혼자 있고 싶어요. 그날 밤 은호는 고성희를 찾아갔다. 서류를 고성희 앞에 던졌다. 이게 진짜예요? 엄마가 정말 사기꾼이었어요? 고성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침묵이 모든 걸 인정하는 것이었다. 대답해보세요. 미안해. 고성희가 무릎을 꿇고 딸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은호야, 엄마가 설명할게. 제발 들어줘. 고성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를 털어놓았다. 24살 때 가난했고 역술가 김명수를 만났고 사기에 가담했다가 잡혔다는 이야기를. 결국 들켰어. 재판받을 때 정말 무서웠어. 다행히 초범이라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그 기록은 평생 남았어. 고성희는 그 후 개명했고 박진석을 만났다. 진석이는 내 과거를 알아. 처음부터 다 말했어. 그런데도 나를 받아줬어. 은호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엄마, 지역 선배 가족분들한테도 말씀드려야 해요. 며칠 후 고성희는 이상철의 집을 찾아 자신의 과거를 모두 고백했다. 이상철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고성희 씨를 다시 신뢰하려면. 네, 당연합니다. 평생이 걸려도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한 달 후, 두 가족은 다시 모여 식사를 했다. 이번에는 역술가 없이, 미신 없이, 오직 진심만으로.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가 나올 때 은호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지은호 씨죠. 저는 당신 친아버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고성희는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진실을 알고 싶으면 내일 오후 2시에 청송원 앞에서 만나요. 전화는 끊어졌다. 지역이 물었다. 은호야, 무슨 전화였어? 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친아버지. 선배, 내일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래, 같이 가자. 다음 날 오후 2시, 은호와 지역은 청송원 앞에 섰다. 그곳에는 60대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은호 씨, 처음 뵙니다. 제 이름은 강태우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 친아버지 고명철을 30년 동안 알고 지낸 사람입니다. 은호의 세계가 다시 한번 흔들리기 시작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은호의 친아버지는 누구일까요?
고성이는 왜 30년 동안 그 사실을 숨겼을까요? 지혁과 은호의 사랑은 이 새로운 진실 앞에서도 견뎌낼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욱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덕분에 저도 오래오래 힘내서 달려갑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